뉴욕시가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맨해튼의 지난 주말은 연쇄 공격 피살 사건 및 칼부림 사건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킨더가든에서 8학년 가운데 선착순 11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됐지만 미주 전역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 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침체된 관광산업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성장할 신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0일 브롱스 헌츠포인트 농산물 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 경제를 재부팅해야 할 때라며 관광, 접객산업, 문화 등 타격이 컸던 분야의 고용 수준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 재생, 재창조라고 변명된 경제 활성화 청사진은 총 63페이지 분량으로 70여 개 의제가 포함됐습니다. 경제 엔진과 공공 분야 활성화, 소기업과 공정한 경제 지원, 미래 중심 경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제공, 포용, 포괄적 성장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시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2026 피파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기회 기금도 만듭니다. 불필요한 티켓을 남발하는 관료주의를 타파해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도 만듭니다. 시정부 검사나 허가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원스톱 숍 비즈니스 포털도 연내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율 라이선스 발급 시 부과하던 25% 추가 요금을 없애고 발급 속도를 높이고 7,500만 달러 자금을 활용해 스몰 비즈니스 대출 지원도 계획 중입니다. 소상공인 언어, 법적 지원도 확대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산업으로 각광받는 생명과학, 영화 및 TV 콘텐츠 산업도 키우고 뉴욕시립대 등을 활용해 저소득 성인이 교육을 받은 후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방안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어 뉴욕시 경제 및 인력개발 부시장은 지난 2년간 사라진 40만 개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의 경제회복 청사진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자금 확보가 문제입니다. 985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 자금 외에 7천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에서는 노숙자 연쇄 공격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등 뉴욕시가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맨해튼 트리베카에서 노숙자 한 명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공격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숨진 43세 남성은 그리니치 스트리트 인근 머레이 스트릿의 침낭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그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다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맨해튼에서는 지난 12일 한 괴한이 노숙자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탄흔 등을 분석하고 과학 수사를 펼친 결과 괴한의 총격이 지난 3일부터 9일 사이 워싱턴 DC 북동부 지역에서 보고된 3건의 총격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 카메라 분석 결과 이 용의자는 12일 오전 6시쯤 차이나타운 하워드 스트릿에서 희생자 중 한 명을 발로 툭툭 건드린 뒤 주변을 둘러보다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노숙자 한 명은 베릭 스트릿 인근 킹 스트릿에서 총격을 받았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워싱턴 DC 뮤리엘 바우서 시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맨해튼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이 미술관 회원인 60대 남성이 미술관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용의자인 60세 게리 카바나가 박물관의 안내 데스크를 뛰어넘은 뒤 여성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하루 전 미술관 회원 자격 해지 통보서를 받았으며 평소 이 미술관을 자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팬데믹으로 저하된 K에서 8학년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료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해 재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1일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이 함께 관리하는 무료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을 올여름 한층 더 강화해 재개한다며 뉴욕시 내 초중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내 킨더가든에서 8학년 학생 가운데 선착순 11만 명을 대상으로 학업 지도는 물론 예술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올해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의 등록은 4월 초 시작 예정이며 킨더가든에서 5학년 초등학생은 7월 5일에서 8월 19일까지 7주간, 6에서 8학년 중학생들은 7월 5일에서 8월 12일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또 12개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특수학생들은 7월 5일에서 8월 12일까지 6주간 각각 진행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오전 시간에는 교사들의 학습 지도가, 오후 시간에는 지역사회 기반단체 및 기관들의 도움으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실습 등 체험학습이 이어집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 기간을 지내온 K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 배움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교육국과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 그리고 뉴욕시 전역 커뮤니티 기반 단체 및 기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최고의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이날 발표는 지난 3일 발표한 2022 여름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청소년 여름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는 올해 여름 청년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7월 5일에서 8월 20일 사이 14세에서 24세 청년 10만 명에게 여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지 그 시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부터 하이트 진로를 시작으로 롯데 칠성음료, 보혜 양조, 무학, 한라산 소주 등이 출고가를 평균 7%에서 9% 수준에서 인상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참이슬 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 가격을 7.9%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주 지역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는 참이슬, 처음처럼, 입세주, 좋은데이, 한라산 등 10여 종이 넘으며 인기 제품의 일반 소매 가격은 대부분 $3 99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주 가격에 이어 맥주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주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주류업계는 소주 핵심 주 원료인 주정값이 7.8% 인상됐다며 원 부재자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이 전 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원가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당분간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물류 비용 급등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해 이미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지난해 원 부재자 인상과
물류비용 폭등으로 두 차례 소폭 인상돼 현재로는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주류도 지난해 10배나 오른 물류비용 급등으로 이미 두 차례 가격을 올려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내셔널도 역시 지난해 가격 인상을 한 번 단행한 바 있으며 물류비가 몇 배 뛰지 않는 이상 올해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공개한 2021년 파워플레이어 40인에 한인 3명이 선정됐습니다. 파워플레이어에는 미셸 박스틸 의원과 영킴 의원이 40인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아시안 증오범죄 저지단체 스탑 AAPI 헤이트 공동 창업자인 신시아 최 씨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폴리티코는 박스틸과 영킴 의원 선정 이후로 공화당 내 단 2명의 아시안 의원으로 이들의 승리 자체가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폴리티코는 애틀란타에서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집단 총격 살해 사건 직후 이들이 30년 만에 의회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청문회를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공화당 내 여성과 다양성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신시아 최 씨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현됐다는 이유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했을 때 이에 대한 반대 세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내일부터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에는 45센트에서 55센트 유류 할증료가 붙고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이용 고객은 35센트에서 45센트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버는 유류 할증료를 최소 60일 동안 적용하고 휘발유값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2센트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1 회계년도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된 이민자는 59,011명으로 전년도에 18만 5,884명에 무려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국내 단속 활동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21년 7만 4,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에 10만 4천 명에 비해 28.7%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추방자는 14만 8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가중중범죄 체포는 증가했습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가중중범죄자는 12,025명으로 전년도의 2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공공보건법에 따라 국경 수비대원들이 미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한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는 LA에서 제27회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 수상작으로 오징어 게임을 선정했습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재는 최근 미국 배우 조합상과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인디펜던트 스프릿 어워즈에 이어 크리틱스 초이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들이 드라마의 작품성과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을 평가해주는 상입니다.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은 미국 주요 시상식인 고썸 어워즈, 피플스 초이스, 골든 글러브, 미국 배우 조합상, 스프릿 어워즈 등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